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6강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해는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특별히 종교개혁 제2세대에 속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루터와 이제 츠빙글리가 15세기 말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제 칼빈은 그 16세기 초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루터와 어떤 츠빙글리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약 18년 후에 종교개혁자로 입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어떤 시간적 간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루터와 츠빙글리를 1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한다고 하면 츠빙글리의 후계자였던 어떤 블링거라든가 그리고 어떤 칼빈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종교개혁의 제2세대 인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칼빈이 종교개혁 제2세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를 이제 접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종교개혁사에서 루터, 츠빙글리와 나란히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이제 선구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프랑스 어권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한 어떤 이제 최초의 어떤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어떤 신학적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이미 앞서 말했지만 1세대와 그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종교개혁자로 등장했을 때는 1세대의 어떤 신학적 이해와 어떤 글들을 다 이해한 어떤 종합적인 면에서 그의 어떤 사상을 펼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칼빈의 어떤 신학적 체계에는 그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이론이기보다는 이미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앞서 이제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논의된 어떤 성격을 종합한 어떤 그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신학적 탁월성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적들보다 얼등한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1세대 그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수용하고 이렇게 종합하면서도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또 신학적 어떤 특징을 이렇게 이제 그 정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칼빈은 교부들과 성경적인 인문주의자들의 어떤 조술 옆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라든가 필립 멜랑이톤, 마틴 부처, 울리 츠빙글리, 이제 하이네 블링거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저서들을 섭렵하고 이제 그들의 어떤 신학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어떤 신학의 어떤 체계를 세워간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신학 사상들에 대한 종합, 절충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시각에 의한 고유한 어떤 정리를 통해서 이제 칼빈은 자기의 어떤 신학적 입장, 체계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면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신학 사상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통점이 훨씬 많고요. 어떤 개별적인 주제에서 어떤 다양성은 인정되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은 하나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종합하더라. 그것을 포용해서 종합하면서 어떤 이제 견고한 어떤 신학 체계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제 칼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칼빈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칼빈은 1세대 종교개혁자들인 루터나 츠빙글리보다는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이제 창조적이거나 혹은 활동적인 면에서 덜 했어요. 그러니까 덜 창조적이었고 덜 활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상가와 조직가로서의 어떤 면모는 아주 뛰어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새롭게 조명했다고 하면서 이제 루터와 츠빙글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제1세대로서 어떤 종교개혁의 사상을 새롭게 조명했다고 하면 칼빈은 그 종교개혁 사상을 견고히 한 사람이고 체계화시킨 사람, 그리고 조직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 자체가 제네바의 어떤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네바 상황을 조금 보고 그리고 이제 칼빈의 어떤 생애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네바는 이제 그 프랑스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위스가 언어가 크게 세 가지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가까운 쪽으로 이제 독일어,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와 가까운 쪽으로는 이탈리아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가까운 쪽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네바는 프랑스어권에 속하죠. 그리고 이 칼빈 역시도 프랑스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떤 박해 때문에 이제 그 바젤로 피신하고 결국 또 어떤 돌아가는 중에 어떤 이제 그 제네바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파렐에게 이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제네바가 어떤 곳인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네바는 사실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사보이 공작 샤를 3세와 그 에르드라드 범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526년에 그 베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스위스에서 가장 막강하고 가장 큰 도시였으며 그리고 이제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가 이제 베른이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스위스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 베른이 그 베른의 어떤 도움 속에서 이제 제네바가 이 사보이 앙가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528년에 그 베른이 종교 개혁을 그러니까 이제 수용하는데요. 츠빙글리 어떤 종교 개혁을 수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제네바 역시도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을 위한 어떤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욤 파렐이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그의 그 기욤 파렐의 어떤 수고 속에서 1535년 8월 27일에 이제 그 제네바의 어떤 의회가 종교 개혁에 관한 첫 번째 칙령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536년 5월 21일에 종교 개혁을 공식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제 미사가 폐지되고 성상과 성화들이 이제 교회에서 제거가 됩니다. 또 이제 제네바 중심에 있는 성 피에르 교회와 성 제베르 교회에서 매일 이제 복음적 설교가 선포되고 또 추리식에 이미 개신교적인 어떤 성찬식이 이제 거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공식화되고 2달 정도가 흐른 이후에 1536년 7월 중순경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칼빈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파렐이고 그 파렐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칼빈은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죠. 이제 1536년 9월 5일부터 이제 성 피에르 교회 어떤 이제 설교 사역자로 혹은 목회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 칼빈의 어떤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1509년 6월 10일 이제 프랑스 노용 지방이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제라드 칼빈은 그 노용 주교의 공식 비서이자 그리고 재정관이었고 수석 참사로서 대단히 이제 존경받았으며 이제 부유한 어떤 삶을 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칼빈이 최상의 어떤 그 당시에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이제 제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14살 때 1523년인데요. 마르슈 대학교에 이제 입학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몽테규 대학교로 옮겨서 철학을 배웠고 1526년 이래로는 이제 오르레앙과 이제 부르주이 대학교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당시에 이제 법학을 배우기를 원했냐면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족의 어떤 반열, 그러니까 거의 귀족과 동등한 어떤 그 부와 어떤 이제 그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법률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칼빈을 자기 아들 칼빈을 이제 그 법률가로 키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학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32년 2월 14일에 이제 오르레랑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1532년에 이제 그 칼빈이 세네카의 간용에 대하여라는 어떤 이제 그 주석서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이 주석서 발표를 통해서 칼빈이 이제 인문주의자로서의 어떤 그 학문적 재능이 어떠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면에서 칼빈도 에라스무스의 어떤 영향을 받았고요. 실제로 에라스무스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그 츠빙글리나 루터가 그래했던 것처럼 칼빈 역시도 그 에라스무스가 로마 카톨릭 교회 위협에 겁을 내어서 후퇴했을 때 당연히 칼빈도 이제 루터나 츠빙글리처럼 이제 그와 관계를 이제 단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리를 두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명확한 어떤 그 기록을 할 수는 없는데 단 한 번 이제 칼빈이 스스로 언급한 것은 자기 회심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데 시편 주석에서 한 편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갑작스런 회심이 있었다라는 이제 단 한 줄의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마 이제 대략 1533년 1월 1일 그 오르레앙 대학교의 학장으로 취임한 니콜라우스 콥의 연설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어떤 전기를 쓴 이게 이제 그 배자, 이제 배자는 누구냐? 칼빈의 제자이면서도 또 이제 동료이기도 한데요. 그 배자가 콥의 연설 이후에 칼빈의 갑작스러운 회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 콥이 오르레앙 대학교에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할 때 그 연설문을 작성할 때 이제 도움을 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인용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내용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학교 분위기에서 이제 이 콥의 어떤 연설은 대단히 이제 어떤 종교개혁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그 입장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이단적인 어떤 강연의 촉구를 썼다는 혐의를 받고 이제 콥뿐만 아니라 이제 도움을 준 이제 칼빈도 이렇게 이제 그 도망을 가야 됐고 이제 은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은신 생활을 하면서 이제 칼빈은 이제 결국 교회를 초기 사도 시대의 순수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개혁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로마 카톨릭과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칼빈의 어떠한 그 이 결심은 단순히 인간적 신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개신교 신앙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4년 10월 17일에 파리와 이제 다른 도시들에 이제 비밀리에 대자보가 하나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대자보가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란시스 1세의 그 침실 입구에도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이 대자보에서 핵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집전하면서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존을 주장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비판한 대자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자보를 누가 작성했냐면 리옹의 출신 앙투안 마루쿠라는 이제 인물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이 대자보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에 대한 어떤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국왕이 이제 프란시스 1세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합법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약 200여 명의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이 체포되었고요. 이제 그들 중에 이제 24명이 화형을 당했고, 이제 소위 이제 그 사형, 이제 죽었죠.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52명은 다른 나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도피한 인물 중에도 이제 칼빈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도피할 때 먼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인 그 마틴 부처를 이제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아래에 있는 스위스 바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젤에서도 이제 여러 종교 개혁자들과 어떤 이제 그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1536년 그 1월 정도에 피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그 다음에 이제 초에 출판이 됐는데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아무런 어떤 개신교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어떤 지식 없이 그것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그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글을 읽고 이제 제네바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이 책은 이제 왜 칼빈이 쓰게 됐냐면 박해를 받고 있는 프랑스 개신교를 보호하고 혹은 변호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출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은 이제 대중을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때문에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강요 이제 초판을 통해서 이제 칼빈이 어떤 인물인가, 어떠한 신학적 사상을 가진 인물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 그 칼빈이라는 인물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제 1536년 이제 7월 중순에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파렐이 이제 칼빈에게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예언하는데 당신은 당신의 연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기껏해야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파렐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을 쓰는데 연구를 하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개혁자로서 이곳에 남아서 활동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제 파렐의 어떤 설득 속에서 이제 그 마치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의 손을 펼치시는 것 같은 그 위험을 느끼고 이제 제네바에 머물 것을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이 되고 1537년에 이제 제네바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공식적인 목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네바에 와서 이제 처음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당시 어떤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의 어떠한 그 신학적 입장을 수용할 만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좀 엄밀하고 조금 더 엄격한 어떤 그러한 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네바가 수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칼빈은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옮기게 되죠. 스트라스부르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 남부에서 종교 개혁이 가장 안정되게 이루어진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부처라든가 볼프강 카피토, 그 다음에 이제 마티아스 첼 등 이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어떤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어떤 도시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어떤 정부에 의해서 어떤 종교개혁을 주장한 것 때문에 어떤 쫓기게 되면 이곳에 와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쫓겨온 많은 어떤 프랑스의 어떤 이제 개신교도들도 이제 그 도시에 머물고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칼빈은 이제 여러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다양한 어떤 종교개혁 회의에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프랑스 난민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 어떤 저서들을 출간했는데 기독교 강요 제2판을 출간했고요. 또 예배 애식서, 성례 애식서, 시편 찬송가 이런 어떤 것을 이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칼빈은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1540년에 이제 그 이드레트 드 브리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제세례파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과 아들을 가진 그런 미망인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9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칼빈과 이 그 이드레트 드 브리 사이에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그 죽고 난 이후로 이 부인이 이제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칼빈은 15년 동안 이제 독신으로 이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 그 제네바 의회는 이제 여러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어떤 이제 그 변동 속에서 이제 결국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1540년 6월 17일에 이제 그 교황제를 반대하면서 이전의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상태로 되돌릴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41년 5월 1일에 1538년 4월 23일에 결정한 이제 추방령을 파기합니다. 이제 이 추방령 때 칼빈과 이제 파렐 등이 이제 쫓겨났는데 이것을 다시 없애고 이제 칼빈과 다시 이 파렐을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자로 다시 부를 것을 이제 결정한 것이죠. 근데 이제 파렐은 오지 않고요. 이때 누구만 오냐면 이제 칼빈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41년 9월 13일에 이제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 돌아와서 이제 곧바로 이제 개혁을 착수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 규범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41년에 그가 돌아와서 교회 어떤 이제 제네바 교회 규범을 이제 공포했는데요. 칼빈은 교회의 어떤 순수성과 신앙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회자 선출, 교회 직분, 그리고 7위의 예배, 신앙교육 등에 대한 이제 교회법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교회 규범에서 이제 칼빈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의 소위 이제 목회자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 안에 대단히 이제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회자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미 어떤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고 해도 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의 건전성을 위해서 각 개인의 어떤 경건 훈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살피면서 목회적 건전성 혹은 목회자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그 칼빈이 특별히 이 그 교회 규범, 이제 이 교회 규범은 크게 이제 1541년하고 1561년에 이제 그 한 번 더 개정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세 가지, 제가 여기다 이제 네 가지 장치를 이야기해 놨는데 이것이 이제 세 번째하고 연결된 것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목회자들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교리의 어떤 순수함, 그리고 신앙적 일치를 유지하기 위한 주중 한 날 모이는 성경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어떤 신앙을 점검하고 어떤 이제 신학적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 사이 어떤 신앙 일치를 위한 어떤 그런 계속 논의와 어떤 토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형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또 경고를 통해서 교정해야 될 죄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이런 죄를 지면 더 이상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이단이라든가 교회를 분리한다든가 교회 질서에 대한 어떤 거역이라든가 민사처벌에 명백한 어떤 합당한 명백한 어떤 신성 모독이라든가 그리고 성물 매매 및 모든 타락한 선물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술책들, 합법적인 휴가 및 정당한 볼일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교회를 방치하는 것, 사기, 위증, 음란, 절도, 음주법, 그 다음에 법
법적 처벌에 합당한 싸움, 고리대금, 법에 금지되고 추문을 일으킬 만한 놀이, 춤과 그 유사한 풍기문란, 국가 비방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분리하도록 하는 범죄. 이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목회자들은 더 이상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고를 통해서 교정돼야 될 죄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어떤 태도라든가 쓸데없는 문제들을 추구한 호기심, 상이한 교리를 제시하거나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특히 성경을 읽는 일에 태만한 것, 아첨에 가까운 악덕들을 책망하는 일에 대한 어떤 게으름, 직무에 요구되는 모든 것에 대한 태망, 천박한 익살, 거짓말, 중상모략, 음담패설, 욕설, 경솔함, 나쁜 간책, 인색함과 지나친 검소함. 이제 제가 조금말로 했는데 짜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분노, 소란과 싸움, 그 의복이나 몸짓 및 행동에서 목회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문란함. 이제 이런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경고를 통해서 그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목회자들 스스로 약 3개월에 한 번씩 자기 스스로를 살피면서 근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목회적 건전성,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을 볼 때요, 칼빈은 그 목사직과 관련하여 이에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 동시에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직무의 건전성 유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목사를 절대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도 인간이다. 그리고 그 목사도 타락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사실 이제 오늘 시대를 사는 목회자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네바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네바에 와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이제 정치적 대적자들이 있었고, 또한 어떤 신학적으로 이제 칼빈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정치적 대적자들은 어떤 이제 그 원래 전통적으로 제네바에서 살고 제네바에서 이제 그 활동했고, 특별히 이제 제네바 내에서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칼빈이 제네바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칼빈이 외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싫어했고, 또 칼빈이 어떤 너무 엄격하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떠한 그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어떤 자유를 이렇게 이제 제한한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속에서 대단히 이제 칼빈을 견제하고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이제 애국파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버틴파, 이제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뭐냐면 칼빈의 엄격한 치대에 극단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소위 하나님의 어떤 도덕률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폐기하려고 하는 어떤 범신론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1555년 5월에 이제 이 리버틴파가 이제 반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제네바에서 완전히 축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신학적 논쟁들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버트 피기우스라든가 이제 히로니무스 어떤 볼색이라든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칼빈의 애종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제 볼색은 1552년 12월 22일에 성경의 가르침을 입의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어서 제네바에서 추방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칼빈이 죽은 사후에 1577년에 칼빈의 생애라는 글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글이 그 칼빈 사후에 대단히 칼빈에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카톨릭 교회는 이 볼색의 글을 통해서 늘 칼빈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칼빈을 비판하고 칼빈이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스텔리오가 있고요.
또 이제 요아킴 베스팔에 의해서 이제 성만찬 어떤 논쟁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킴 베스팔은 이제 루터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1549년 이제 칼빈과 블링거 사이에 이제 그 성만찬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가 칼빈주의 교회 혹은 츠빙글리 교회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개혁주의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합의서 내용이 뭐냐면 콘센수스 티브리누스입니다. 추리일치서, 1549년에 작성된 추리일치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작성된 이후에 이제 루터파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요아킴 베스트팔이 칼빈과 블링거를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르베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제네바 아카데미가 1559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소위 이제 칼빈의 어떤 신학이 전 유럽에 이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칼빈의 어떤 신학이 그 이후로부터 아주 이제 유럽과 전 세계에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칼빈은 약 이제 한 119권 정도의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제가 필사해도 하기 힘든 그런 방대한 양의 어떤 글을 이렇게 이제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석서들이라든가 설교집이라든가 신학 논문집들, 그리고 기독교 강요, 다양한 신학 주제들을 다루는 저술들, 그리고 서신들을 이제 포함한 이제 방대한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칼빈의 연구는 계속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칼빈의 글은 이제 가장 이제 종교 개혁자들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어떤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564년 5월 27일에 이제 오랜 병고 속에서 영원한 안식에 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칼빈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죽을 때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이제 그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칼빈의 신학적 영향은 당시 유럽 전역에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까지 그 당대의 신학자로서 가장 명성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칼빈의 신학, 성경 해석, 교회 정치, 예배, 시편 찬송, 교회 직분 등은 오늘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칼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온 몸으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자신의 생애와 신학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칼빈을 주목해야 되고, 칼빈이 쓴 어떤 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